이번엔 항등식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등식이란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땐 그냥 등호가 포함된 식을 말합니다. 그게 뭐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그게 성립하든 안 하든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식의 종류에는 방정식도 있고요. 항등식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중1 때 처음 배울 겁니다. 자, 방정식이란 건 미지수, 즉 변수,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으로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린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그걸 만족한 x 값을 찾아라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2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고 x가 2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식이지. 네. 그래서 이런 게 방정식이다. 그 다음 항등식이란 건 뭐야? 항상 성립. 그쵸.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네. 그래서 항등식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 다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임의의라는 말, 랜덤이라는 뜻을 가진 랜덤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듯이 임의의가 랜덤의 뜻입니다. 임의의가 왜 가능하냐? 수학에서는 임의의란 말과 모든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무작위로 한 개 뽑아도요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거, 그 다음 이 모든 게 다 x에 대해 항등식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냥 항등식이라 말하는 것보다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인지를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뭐야? 좌변과 우변의 생긴 모양이 결국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항등식이 뭐가 있냐? 여태까지 항등식 여러 번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항등식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똑같은 거지. 네. 다만 표현 자체를 좀 다르게 한 것뿐이지 두 개의 등식은 완전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 뒤에 항등식인지 아닌지 찾는 문제도 나올 건데 거기에서는 좌변과 우변의 생긴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이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뭐 어떤 개수를 찾는다던가 이런 거 이제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고 좌변과 우변에 생긴 모양이 똑같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네가 x에 원하는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방금처럼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으니까 개수를 각각 좌변의 거랑 우변의 거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비교를 할 거. 미안합니다. 이건 미정계수법이 아니라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 중에는 계수비교법과 그 다음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알았죠? 계수비교법은 뭐야? 좌변과 우변의 생긴 모양 완전 똑같으니까 전개를 해가지고 좌변의 x 모양, 우변의 x 모양을 동류한끼리 비교를 한다는 거. 그 다음 수치대입법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그 등식이 성립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서 뭐 어떤 숨겨진 개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 형태 중에서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전개하기 편하나? 솔직히 불편하진 않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면 좋아요. x에 뭐 넣고 싶어? 1 넣고 싶어. 왜? 1 넣으면 다 사라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1을 넣는다고 상상을 해봐도 b와 c 아직도 살아있지. 네. 그래서 이건 전개하는 게 낫다. 자, x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 나 x제곱 바로 쓸 거지.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오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그쵸.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x 할 거. 이거지. 그 다음 x 할 거 이거지. 네.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묶어내면 좋겠죠. 플러스 3. 전개한 끝났다. 그러면 개수 비교. 얘는 뭐다? b다. 얘는 마2. 얘는 c.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 맞나? 네.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
A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여기서 바로 C는 3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요렇게 써주면 B는 뭐다?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전개하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죠. 전개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왜 1을 넣고 싶어지냐?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보는 게 편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x에 뭐 넣고 싶습니까? 2 또? Y. 또? 0. 0. 이해갔나? 전개해도 됩니다만은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 2 풀 6 마 2는 말 넣으면 날아가지. 네. 개꿀딱. 그럼 뭐만 남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 C 중에서 B만 남지 않습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6은 3B. 부호만 좀 조심해주자. 그 다음에 X에 또 뭐 넣었더니 0 넣을까 그냥? 됐지? 0 넣으면 마 2는 날아가지. 이렇게 두 개. 네. 그래서 0 넣으면 마 2A 맞나요? 맞아? X 0 네. 넣으면. 그래서 A는 1이다. 그 다음 마지막 X에 1을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6은 미안 2네요. 2 넣는 거지? 네네. 2를 넣으면 8 빼기 12 빼기 2는 땡땡. 2 곱하기 3 6A죠. 그래서 얘는 맞나? 6C. 왜? C. 60. 미안. 참. 자, 얘는 마륙이죠. C는 마이너스 1이다. 됐지?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 뭐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나 거기에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풀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그냥 항등식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인지 뭐에 대해서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했다. 그치?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좌변과 우변이 생긴 모양이 완전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 네. 그럼 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하고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개수 비교법이죠. 좌변은 x개수가 a예요. 우변은 x개수가 없죠. 아예 없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 얘도 0. 이해갔나요? 네. 개수 비교법을 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K의 값에 관계없이다라는 것은 항등식을 대표하는 항등식을 의미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은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EX 맞지? 그 다음 y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k가 없는 놈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y 마이너스 7. 7은 0 맞나? 그럼 좌변의 k랑 우변의 k랑 비교하고 좌변의 상수랑 우변의 상수랑 비교하면 얘는 뭐다? 는 0, 는 0. 이제는 이 설명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바로 는 0, 는 0 한다잉. 네. 자, 그러면 2x 플러스 y는 뭐가 돼야 되면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뭐가 되면서 7. 7. 그래서 두 개 빼면 되나? 네. 빼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이 되고 x는 뭐다?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제 넘어가면 y는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x랑 y를 구하는 건 끝. 자, 그 다음 여기 뭐라 돼 있노?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 y제. 그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X, Y. 그래서 x가 있는 놈, y가 있는 놈, 아무것도 없는 놈, 는 0이 편합니다. 사실. 왜? 는 0, 는 0, 는 0 하려고. 선생님 만약 x 곱하기 y 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x가 있는 놈 A 마비 2. 맞지? 그 다음 y가 있는 놈 마이너스 2A. 그 다음 3B. 그 다음 마이너스 3. 끝이지. 아무것도 없는 놈 없네요. 그래서 는 0 하면 똑같이 는 0, 는 0 맞지?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3. 그쵸? 여기서 2배 해줘야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2개 그쵸? B는 1 플러스 1이지.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끝입니다. 오케이. 다른 유형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좀만 생각해 봅시다. x, y에 대한 항등식인 건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런데 x랑 y랑 관계식이 한 개 더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5가 돼야 돼. 이런 게 아니지. 그러면 지금 x랑 y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x가 뭘 하던 간에 y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어찌되면 안 받는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식이 있으면 y는 5 빼기 x라고 하고 이거 대입해줘야 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어떤 문자만 남아요? y 자리에 이렇게 대입하면 어떤 문자가 남습니까? X.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 있죠?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항등식에는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직전에서 배운 검산식이 있습니다. 나눗셈을 이용한 항등식입니다. 알겠죠? 자, 우린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A는 BQ. 그쵸.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B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 곱해진 게 몫이고 나머지가 R이고 그 다음 차수를 비교하면 B의 차수가 커 R의 차수가 커? B. A 차수. 그쵸. 이렇게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항등식이 됩니다. 왜? 모양만 살짝 변했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검산식 나눗셈을 이용한 항등식 나눗셈에서 나오는 항등식에서는 네가 원하는 x값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요. 전개를 해서 좌변 우변 비교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 알았니? 네. 자 봅시다. 그럼 우리 검산식 세워줘. 나눗셈 항등식 말해줘.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를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보통 이제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뭐다? 2x 플러스 플러스 1이지. 근데 우리 봐봐. q 찾는 게 목적이가. 문제에서 q 찾는 게 목적이 목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a, b 찾는 게 목적이지. 네. 그럼 봐봐. 나는 q의 정보를 아직까지는 몰라요. 맞죠? 그래서 얘를 한번 바라봅니다. 인수분해가 보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죠. 대표적인 항등식 중에 하나라고.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그럼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넣으면 편하냐면 q에 대한 정보를 찾기 귀찮아요. 그래서 q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죠. 1. 그렇죠. x에 1이나 2를 넣는 거. x 1부터 넣으면 좌변 우변 둘 다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날라가지. 이게 편하다는 거야. a 플러스 b는 2다. 그 다음 x에 또 뭐 넣는다? 2 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또 0이 되지. 개꿀이네. 그래서 2a 플러스 b는 마 3이다. 두 개 빼버린다. 그럼 마이너스 a는 5,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b는 이거 마이너스 5니까 b는 7이 되겠네요.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건 계속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자, 이제 딱 바라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뭐로 나눴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뭐다? 없다. 0이죠. 그쵸? 그러면 봐봐. 아까처럼 이걸 q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까? 없죠. 네.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해 갔나요? 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방법. 지금 먼저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하면서 더 필요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얘는 몇 차입니까? 3차. 얘는 몇 차입니까? 2차. 그러면 Q는 몇 차가 돼줘야 됩니까? 1차. 밖에 안 되죠. 네. 1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AX 플러스 CX 플러스 D로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최고차의 개수는 1. 그렇죠. 이게 1이잖아요. 그럼 얘랑 1차식의 X 개수만 만나서 1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X밖에 안 되고 또 상수는 2제. 네. 그럼 얘는 요거랑 곱해서밖에 상수가 안 나오거든. 그럼 플러스 2다. 그러면 전개하는 게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개해서 A, B 바로 찾아버리기.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 단원에서만 뭐 이제 자주 쓰이는 거다. 직접 나눠버리면 되지.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서 직접 나누고 쓰면 되지. 맞나요? 네. x 세제곱, x제곱, x. 그 다음 a 빼기 1x 제곱이제. 네. b 빼기 1x 플러스 2제. 그 다음 a 빼기 1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얘가 똑같아지겠지. 귀찮네요. 이 되겠지. 뺀다. A 빼기 B 빼기 A. 그쵸. b 빼기 a. 좋아요. 그 다음 2 빼기 a 플러스 1 맞나요?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지지? 네.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며. 그럼 나머지가 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도 0, 얘도 0. a는 B. 이거는 a는 A는 3. 그 다음 b는 3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자, 5번은 발전이라 돼 있지. 사실상 내신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연산을 위해서 합시다. 항등식이다, 맞지? 네. 근데 뭔가가 반복된다. 그치? 그렇다고 x 빼기로 묶어질 수 있나 없나 전체적으로? 없지. 선생님이 우리는 아까 이제 시계 모양으로 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네. 자, 이거 세 개를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보자. x 빼기로 묶어내봐봐. 세 개만. 그럼 ax 빼기 1의 제곱, bx 빼기 1 플러스 c. 그 다음 얘는 d죠. 네. 자, 가린다. 이놈을 뭐로 나눴을 때? X 빼기 1. 이게 뭐다? 목. 얘가 뭐다? 나머지. 인정해주나? 나머지로 인정돼야 안 돼. 나머지. 인정되겠지. 네. 왜? 몇 차로 나눴으니까. 1차로 나눴고 나머지가 상수곡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3, 0, 마 1, 2, 이 3차식을 뭐로 나눴을 때? x 빼기 1. 조립제법. 3, 2, 2, 4. 자,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나머지가 뭐다? 4더라. 아, 이게 D더라. 그럼 봐봐링. 좀 귀찮더라도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놈이 누구랑 같다? 이 목자리랑 같다. 맞지? a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x 빼기 1 플러스 c랑 같다. 확실히 이해되나? 네. 그러면 또 이렇게만 또 묶어낼래. 그럼 또 아이가 이놈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 나머지 이거 아이가. 그러면 계속 밑으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1. 그러면 3 또 쓰기 귀찮으니까 밑에 이어나가면 됩니다. 6, 8. 나머지 8. C. 맞지? C가 8인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또 3x 플러스 6이 몫이라며. 근데 이게 목자리 아이가? 맞지? 이거를 이렇게 쓸게. 자, 똑같죠? 곱하기 순서만 바꾼 거지. 근데 해석은 달라질 거야. 이놈을 뭐로 나눴을 때, 또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또 이놈을 뭐로 나눈다?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a이고 나머지가 이거다. 그래서 내신하는 애들은 외우죠. A, B, C, D 1로 쭉쭉쭉 한 다음에 A, B, C, D 외우는데 우리는 이거 필요 없잖아. 맞지? 네. 이해하자고. 우린 이해하는 연습을 하자. 확실하게 이해하자.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A, B, C, D 값만 구하랬으니까 다 구했죠?